오늘은 이제 요석과 패석의 구별법에 대해서 강의를 할 건데요. 이게 이제 5단까지는, 그러니까 4단 때까지는 이런 거 없이 무조건 치고받고 싸우면서 이제 이기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4단 때부터가 딱 한계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부분에서 싸우는 걸로는 작은 싸움은 이기고 판은 지는 경우가 수두룩해요. 그때부터 이제 깨달으면 이제 뭔가 이건 아니다 싶으시면은 막 그냥 이제 공부도 이제 그때부터 많이 하시는데, 또 5단에서 이제 열심히 하시다가 거기서 또 막히는 경우가 요석과 패석의 구별을 못 하셔서 그래요. 예, 요석과 패석의 구별을 못 하시면은 아무 싸움이나 다 하게 됩니다. 모든 도로 다 살리려 들고요. 모든 도로 다 잡으려 드니까 겉에서 보면은, 옆에서 보면은 저거 왜 살려 하는 수들을 본인 수두룩하게 두게 되시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집중적으로 한 2주에 걸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바둑은 5단 레벨의 분들의 바둑이고요. 5단인 이 요석과 패석의 구별은 뭐 기력과 별로 상관없이 하나같이 못하세요. 네, 잘하시는 분이 없어. 네. 그래서 이제 오늘 뭐 초반은 이제 좀 후다닥 넘어가고, 자, 우선 제가 나중에 이건 정리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패석부터 보겠습니다. 이 패석이란요, 우선 살아있는 돌에 붙으면 다 패석이에요. 즉 상대에 살아있는 돌이 있잖아요. 상대에 살아있는 돌에 붙어버린 돌은 기본적으로 다 패석입니다. 그리고 이제 2선의 돌이죠. 2선의 돌은 또 자동 패석입니다. 웬만하면. 이제 중반전이 시작되시면은 이제 묘하게 급소를 때린 돌, 난 급소라고 때렸는데 그게 패석이 변해요. 또는 들여다보신 돌, 이것도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요 네 가지가 일단 핵심인데, 정석에서부터 원래 바로 나옵니다. 자, 협공을 하게 되면은 요 돌이 이제 움직여 나가시는 거는 이렇게 해놓고 좋은 경우는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양거침을 하시는데, 낮게 두는 게 있고 이제 높게 두는 게 있는데, 이 낮게 두는 거는 좀 변화가 워낙 복잡해요. 그래서 이제 높게 두는 걸로 이제 지금은 거의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모든 게 협공한 쪽으로 두셔야 돼요. 이쪽으로 두시는 거는 뭐 딱히 무조건 나쁘다를 떠나서 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전번 주에도 이렇게 협공하시고 여기로 오셨는데 이쪽으로 막으시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내가 얻고 이것도 얻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잘못된 생각이고, 기본적으로는 협공한 쪽으로 다 선택을 하셔야 돼요. 자, 어쨌든 이제 여기를 두셨고, 마늘 뭐 붙이는 이제 정석을 사용하셔서요. 예, 요건 기본 정석으로 이제 갔습니다. 흙이, 이 호구 자리가 이제 기본형인데요. 이제 여기 이제 넣은 것까지가 이제 기본인데, 여기서 벌써 패석이 하나 나왔어요. 예, 백이. 네, 흙이 여기 이제 살아있는 돌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돌이 패석인 거죠. 요 돌이. 네. 흙이 이제 백이 이쪽으로 안 두면 이제 하나 늘어두고, 이 선의 돌은 나도 하나 두고 상대가 하나 돌이 두죠. 네, 그러면 내가 또 하나 두면은 여기 집이 좀 생기는데 상대는 잡으려고 또 둘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키워주기는 효과는 내가 이 돌을 잡으려고 둘 때 상대는 항상 두 개가 필요해서 그래요. 그래서 키워주기를 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패석이 하나 더 늘었어요. 백이. 아까 요거 하나인데, 네, 요거에 하나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살리지 않아야 되는 돌은 네, 요거 두 개입니다. 네. 근데 이 바둑은 이런 경우도 있죠. 여기 패감으로 붙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딴 데 패 정리할 때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패석이라고 했던 돌이 이제는 요석으로 바뀌죠. 왜냐면 얘가 못 사니까요. 거꾸로 이번에는 흙이 패석이 됩니다. 이게 돌고 도는 겁니다. 왜냐면은 넘어가는 순간 백은 살아있는데 흙이 돌이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굳이 살리진 않는 거죠. 근데 이제 뭐 이런 경우에 이제 드물 테지만 기본적으로는 이게 패석이 됩니다. 자, 실전에서는 이제 보시면은 흙이 이제 이 아래로 단수 치는 게 좀 인공지능 수법인데, 공부를 잘 하셔갖고 늘었어요. 여기 두시고, 이거 다 가서 이제 백이 붙였는데, 이제 손을 뺐습니다. 손을 빼고,
이쪽을 이제 벌리셔서 백이 호구로 쳤어요. 그러면은 이제 백도 요게 패석이고 흑도 요게 패석이므로 저거를 안 살려야 되겠죠. 요거를 이제 이거 살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살려봤자 얘는 이제 미생마가 되니까 안 좋죠. 그 바우투시 때 보면은 자 붙이면은 요게 좀 바꿔볼게요. 자 요렇게 됐을 때 두 칸을 벌리고 상대가 여기를 붙여옵니다. 그럼 공간이 남아 있으니까 네, 여기를 이렇게 또 벌리는데요. 벌리고 상대가 여길 두던 여길 둘 때 살아있죠? 살아있는데 붙었잖아요. 그래서 이걸 안 살립니다. 또 가끔 이런 경우도 있는데요. 가끔 이렇게 똑같이 붙였는데 어쨌든 뭐 이후에 어쨌든 손을 빼셨어요. 그럼 백이 호구 치게 되면은 얘가 붙어 있는 돌이잖아요. 얘는 안 살려요. 근데 대부분 이걸 이제 여기선 살리시는 거죠. 살리실 거면은 처음부터 받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돌의 강약의 기준이 있다고 했습니다. 귀구침이 제일 강하고요. 변으로 벌린 게 변에서는 그 다음으로 강하고 이제 중앙에서는 호구가 강하다라고 했는데 얘는 귀구침과 호구가 결합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얘가 이제 곱하기 2가 돼 버리는 거죠. 바둑학교에 입학하셔서 김만수 사범님의 제자가 되어보세요. 그러니까 이건 더욱더 이제 살리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요석과 패석의 구별은 살아있는 돌과 이게 못 살아있는 돌을 이제 구별하는 그런 능력이죠. 자, 근데 또 이렇게 돼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만약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면은 요 돌은 이제 패석이 되지 않고 요석으로 변하죠, 이제. 이게 못 살았으니까. 그래서 이런 차이점이 있는데, 그래서 호구 자리에 돼 있는 돌을 이제 살리는 거는 가장 어떻게 보면 이제 필요 없는 수가 됩니다. 실전에서 그럼 흑이 좀 이렇게 둬야 됐는데, 일단 이렇게 아래로 두긴 했거든요. 근데 이게 틀리다는 게 아니라, 이게 AI 수법이에요. 자. 근데 참고로 제가 이제 공부를 안 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두는 게 이제 예전 정석이고, 이렇게 아래로 두는 게 이제 AI 정석입니다. 참고로 이렇게 두나 승률 차이는 0.5%밖에 안 나요. 그러니까 약간 무의미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AI는 이제 왜 여기를 두냐? 어차피 못 나간다는 거죠. 안 나간다는 거죠. 왜냐면 요 돌도 패석이면 얘도 자동으로 패석이거든요. 근데 이제 살려 나간단 말이에요. 두 점이죠? 네, 두 점에 머리 때리시고, 그럼 나가겠죠? 네, 나가면은, 자, 여기서 이 선의 돌은 자동 패석이라고 했습니다. 이거 잡아봤자, 뭐, 낙이 없죠? 나갈 수밖에 없는데, 한 방 때리고, 예, 따내고, 자, 이게 이제 회돌이라는 거죠? 네, 이게 진짜 오리지널 회돌입니다. 막 돌리시기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회돌이는 자기가 뭐 돌 안을 버리게 한 다음에 그 자리에 있게 해주는 게 최고입니다. 여기서 이제 흑의 다음 수는 어디입니까? 네. 연결하시고, 자, 막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두죠? 네. 여길 두시는 게 아니라 그냥 나가셔야 돼요. 여길 두나 저길 두나 어차피 얘는 이제 둥둥 떠다니는 존재거든요. 네. 자, 그래서 나가는 게 이제 꼬시는 수입니다. 그래서 AI 입장에서는 어차피 못 나갈 거, 못 나갈 거 아래로 쳐라. 이렇게 하는데 이게 차이는 좀 미미하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하고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건 나가진 않고 손을 뺀 거는 그래도 상당히 훌륭한 수죠. 네, 잘 선택하셨고. 자, 이쪽으로 이제 벌려서 이제 바로 이제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이제 저번 때도 이제 말씀드린 것 중 하나가, 자, 중앙으로 먼저 막냐? 아니면은 변 쪽으로 먼저 다가서냐? 어느 쪽이 정수인가요? 네, 무조건 변부터. 네, 무조건.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하시면 이렇게 되거든요. 중앙 얘기를 듣다 보니까 중앙을 냅다 중앙만 두게 되는데, 예, 그러면은 안에 쏙 살아버리면은 이제 이게 뭐 남는 게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변부터 차지해서 상대가 중앙으로 뛰어나간 도를 일단 씌우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상대가 쉬어 나왔을 때 여기서 기력이 딱 나옵니다.
네. 어떻게 두시겠어요? 내가 100이다 하면. 네. 네. 바로 막 공격을 하시면은 중급. 네. 중급. 고급은 어떻게 둘까요? 네. 고급은요, 일단 상대가 중앙으로 뛰어나갔으면 그 돌을 이 시점에는 못 잡습니다. 공격도 안 되고요. 그래서 바둑은 묘하게 사각형이거든요. 귀가 4개, 변도 4개잖아요. 내가 모양을 폈으면 쟤도 모양을 폈고요. 내가 모양이 깨졌으면 거기에 비슷한 모양을 깨러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고수의 사고방식이에요. 초반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띄워놨을 때 이쪽에 이제 들여다보고 씌우는 것도 있고 많은 수법이 있는데, 일로 가신 거는 굉장히 좋은 발상입니다. 자, 흙이 붙인 수는 이것도 이제 똑같은 얘기긴 한데 일단 씌우는 게 가장 안 좋고요. 일로 다가가는 게 있고 이제 이쪽에 차렷하는 게 있는데 기본 차렷이 정수긴 합니다. 아까 여기선 제가 차렷을 안 했습니다. 근데 여기선 차렷이 정수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죠? 근데 만약에 이게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면은 차렷이 이쪽을 지키는 게 정수입니다. 자, 다시 얘기하면 귀구침은 가장 강한 돌이므로 또 지킬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굳이 안 지키셔도 되는 건데, 여기는 그러니까 벌리면 이쪽에 깨지면은 모양이 허물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키시는 게 맞는 거예요. 또 하나는 어차피 이쪽으로 지금 한 칸을 띄워도 쟤는 못 산다는 거죠. 예. 급소를 얻어맞으면 일단 사는 궁도가 안 나온다라는 거니까 어차피 나오셔야 된다 이거예요. 붙인 거는 이제 굳이 이렇게 안 두셔도 되고요. 자, 늘고, 자, 이렇게 나리자로 씌워갔습니다. 요 형태가 두실 수는 있는데요. 나중에 뒷감당이 안 되는 게 2개가 있어요. 뭐하고 뭐가 흙의 약점이 남나요? 바둑의 모든 수는 아무리 공격수를 둬도 내가 약점이 있고요. 내가 아무리 수비수를 해도 다음에 공격 전환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수는 어떤 약점이 있나요? 요 형태는? 네. 여기를 이제 지키면은, 이제 깨지면은, 어떻게든 안 넘겨주셔야 되잖아요. 이렇게 안 넘겨줘도, 네, 빠져나가면은 허물어지게 돼 있죠. 하나 더 지켜도 허물어집니다. 여기를 들여다보고, 자, 안 넘겨주고, 자, 들여다보고, 안 넘겨주고, 이렇게 지그재그로 막 나와버리면은 모양이 또 허물어져요. 그래서 한번 약점이 노출돼 버리면은 그거 지키려고 아무리 몇 수 갖다 놔도 이게 결국은 허물어진다 이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제대로 지키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는 또 어떤 약점이 있나요? 네, 이거는 이제 당연하게도 나이자 건너붙이는 약점을 쓰시면은 이거 이으셔야 되는데, 늘었을 때 중앙이 이제 나중에 약해질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요 수를 이제 예전에는 뒀는데 요즘엔 안 둡니다. 백이 한 칸을 벌렸습니다. 자, 참고로 요건 좋은 수는 아닙니다, 지금. 근데 여기서 흙이, 자, 이쪽으로 다가가는 게 있고요. 중앙 쪽으로 이제 막는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변을 다 두셨죠, 흙이. 그러면 이제 변은 얘는 이제 갈 게 없고 얘도 갈 게 없어요. 그러면 이제 중앙을 막으셔야 되죠. 네, 그래서 이때 중앙을 막으시면은 백은 어쨌든 사번님 안녕하세요. 우선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둑 프로 기사 김만수입니다. 이번에 굉장히 새로운 책을 내셨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어떤 책을 내셨나요? 네, 4월 20일에 초반 70수라는 새로운 강의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초반 70수는 AI 방식을 만들었다면서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네, 현대는 인공지능의 시대죠. 근데 인공지능이라는 거는 대량의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핵심을 추출하는 원리잖아요. 이번 초반 70수도 AI 방식을 도입해서 여러분의 바둑 1만 판 속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핵심 원리 100가지를 추출하는 방식으로 강좌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군요. 고생하셨네요.
4단계 수준별 학습은 어떤 뜻인가요? 제가 여러 문제 봐도 1만 판을 보다 보니까 대략 4단계로 나누어지더라고요. 우선 바둑 처음 배우시고 한 기원 7급 요 정도 두시는 분들이 1단계인데 한 절반 이상은 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급부터 5급까지라 그러죠. 온라인으로 한 3단 정도 되시는 분들인데요. 요 정도 기량도 한 30%는 더 있는 것 같고요. 흔히 얘기하는 5급, 이런 분들도 어떻게 보면 상위 20% 안에 드는 잘 두시는 분들이에요. 흔히 1급이 대단하다 하는데 역시 한 상위 1% 정도가 1급인 것 같아요. 문제는 이렇게 기력대가 다양하다고 보니까 하나의 바둑책 안에 모든 단계를 다 집어넣을 수 없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둑 공부는 너무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현실적인 문제에서 출발을 한 게 바로 이 4단계로 나누는 방식이었고요. 또 하나 추가된 게 여러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너무 어려운 거를 많이 하다 보면은 포기가 빨라집니다. 하지만 4단계로 나누어진 부분들을 이렇게 하나씩 시작하시다 보면은 1단계에 계신 7급 이하 분들이라도 충분히 배울 수 있을 것 같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1단계 7급 이하 분들은 여전히 어렵지 않나요? 네, 사실 그런 부분을 제가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흔히 우리가 이게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은 이제 수포자, 뭐 바포자 그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처음 100개 강의에서 17개 강의를 정말 탄탄하게 기본기를 닦는 이 과정을 생각해서 여러분들께서 이 기본기만 잘 닦으시면은 포기하지 않고 고수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나선형 수업이란 어떤 의미지요? 네, 나선형 수업도 이번에 AI 방식 도입과 함께 제가 나름대로 굉장히 고민해서 만든 수업 방식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강좌는 그냥 나열식이죠. 1번부터 10번까지 그냥 쭉 나가는 방식이죠. 볼 때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보고 나서 다 잊어버리지 않나요? 나선형 수업이란 같은 원리지만 4단계로 나누어졌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즉 하나의 수업이라도 4단계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수업하는 방식입니다. 같은 주제가 4번 반복되니까 이를 나선형 수업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초반 70수는 전용 어플 및 홈페이지에서 문제풀이를 겸한다면서요? 네, 기존의 USB 강의는 여러분들이 일방적으로 보시는 한방향 공부하는 방식이죠. 하지만 바둑학교 전용 모바일과 홈페이지에서 나오는 영상과 문제를 보시면 내가 이해를 잘 했는지 아니면 내가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나아졌는지를 확인하면서 이 강좌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100개 강좌 더불어 약 2000개의 문제를 푸시면은 정말 바둑이 안 늘 수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책도 주나요? 그럼요.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 아직도 많이 계시죠? 자, 초반 70수 강의를 구입하시면 어플 이용권과 교재, USB를 배송해 드립니다. 가격이 올랐을 것 같아요. 네, 좀 올렸어야 되는데요. 하지만 기존 가격과 동일하게 역시 9만 원입니다. 나름 힘든 결정이었는데 여러분들께서 많이 좀 구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초반 70수 강의는 제 15년 지도 경력의 노하우를 모두 쏟아부었습니다. 또 고민해서 만들었는데요. 한 6개월 정도 고민해서 만든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 아마 이 강좌를 보고 바둑이 조금이라도 느신다면 큰 보람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